안녕하세요. 연추현 변호사입니다. 렌트카 사건 총정리 편 찍을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전화가 또 왔습니다. 네,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이 끝났다는 건 좋은 소식입니다.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다투지? 라고 시작했는데 내용 증명과 전화 몇 통으로 사건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혹시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엄청 법률적으로 잘 알아가지고 잘 한 것보다는 운이 좋았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저의 사건을 통해서 비슷한 사건을 겪으셨던 분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내가 억울한 게 맞구나, 그래서 뭔가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기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정리 드립니다. 저는 이제 렌트카를 이용하던 중에 차량의 엔진이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차 처리를 위해서 자차 처리 보험 접수를 하고 그리고 자동차 공장에 수리를 맡겨놓은 상태였는데 차를 찾으러 가니까 보험사에서 자차 보험금 이외에 추가로 감가상각비를 내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나는 자차 보험금 이외에 추가 비용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을 전혀 이전부터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는데, 그 어디서도, 물론 제가 이제 계약을 체결한 곳은 렌트 회사만이기 때문에 렌트 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저는 보험회사에서는 알기로는 무조건 우리는 받아야 되니 고객님이 내셔라 라고 했고, 저는 보험회사랑 계약을 체결한 것은 렌트회사에서 니네가 받아라 라고 했더니 보험회사에서는 그건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렌트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죠, 제가. 네, 렌트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렌트회사의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 비용 지급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저는 자차 보험금까지만 안내를 받았었고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받은 바 없다 라고 했더니 서비스센터에서 보험업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해당 보험업법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거는 보험사에 다시 문의하라는 거예요. 일반인들로서는 이제 법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그냥 포기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보험 사건들 예전에 좀 했었던지라 보험업법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보험업법을 확인했지만 없었고요. 이제 안내하시는 직원이 말씀하시기로 약관에 있는 내용 중에서 보험업법에 근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객의 귀책 사유로 임대기간에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자동차 손해면책 제도에 의해서 보전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 고객은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회사가 그 돈을 지급해야 되면 그건 회사의 손해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된다는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마 계약서에서 그냥 찾아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까 자동차 손해 면책 제도라는 것은 제가 사고를 입었을 때 자동차 손해를 입어도 제가 따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다만 보험으로 처리되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자기 부담금만 지급되도록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확신을 하고 다시 한번 약관을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보험사에도 약관을 달라고 했고 렌트카 회사에도 보험 약관을 달라고 했는데 아무 데서도 저한테 적극적으로 약관을 제공해 주지 않았고요. 저는 보험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약관을 찾았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해당 내가 체결한 보험회사 사이트에 가시면 공시실이 있어요. 그 공시실에 들어가면 팔고 있는 보험 계약의 약관이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을 체결한 그 시점에 약관을 찾아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지급보험금의 계산이라는 항목에 이 내용이 나와 있었죠.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보험 자동차를 고칠 때 부득이 새 부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그것을 보험금으로 결정한다.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부품을, 중요한 부품, 엔진이나 미션 같이 고가의 제품을 새로 껴주는 경우에는 그 교환된 기존 부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제가 원래 쓰던 엔진을 1년 동안 사용한 금액만큼은 제가 이익을 본 거라고 해서 공제하고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공제라는 용어는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액만큼을 뺀다라는 법률적인 용어의 표현이거든요. 다시 이제 치환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임대주택에, 다른 사람의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집에 살다가 불이 났어요. 그 집의 하자로 인해서라든지 불이 나가지고 제가 임차인으로서 이제 그 집에 살 수 없는 것은 별개로 하고, 보험이 마침 들어있어서 보험회사에서 똑같은 집을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집은 원래 오래된 집이었으니까 새로 지어준 집은 새 집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으셨으니 그 이익 상당액을 보험회사에 다시 주세요 라고 하면, 이 집을 새로 지어진 것에 대한 이익은 제가 임차인으로서 제가 받은 이익이 아니고 집 주인이 얻은 거잖아요. 이 집은 영구적으로 집 주인의 소유니까, 저는 임대차 한 기간 동안만 사는 사람이니까 좋은 집이면 운이 좋은 거고 나쁜 집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어차피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하고 또 불이 났을 동안에 제가 못 살았던 손해도 입었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을 들어서 내용 증명을 보냈고, 이 내용 증명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서, 렌트 회사에서 일단은 지급하겠다,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해서 라는 내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확정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사고를 한 번도 저희가 소비자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아본 적도 없고 이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소비자님께 불편을 끼쳐드렸다라고 하면서 감가상각액 부분은 반환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안내를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오히려 사과를 받았어요. 사실은 이제 저의 작은 과실로 인한 사고이긴 한데, 엔진이 파손됐는데 그렇게 고액은 아닌 금액이 나가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돈을 지불하신 경우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의무 없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점을 좀 안내 드리고 싶었고, 렌트카 회사 직원의 멘트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저희도 몰라서 이 부분이 안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사전에 대응을 못 해드렸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문제 제기를 정식으로 했을 때, 좋은 회사에서는 소비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수긍을 하고 앞으로는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몰라서 제대로 대응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소비자들이 내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나의 권리에 침해당하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문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식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상대방과 공정한 상태로 사회가 계약상에 있어서도 관계가 공정해지도록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차를 제가 못 찾아서 사용 못한 기간 동안에 렌트 비용도 정산해 주겠다, 그거는 이제 품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길래 제가 그걸 시원하게 제가 그건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깎아준 셈이죠.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대응이 빨랐고 좀 시원하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며칠치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으려고 진행했던 사안이 아니라서 그 돈을 받지 않고 진행을 했는데, 이것과 같이 손해를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그리고 손해의 원인이 어디인지 살펴서 서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사실 소비자와 회사와의 계약에 있어서 공정성을 되찾는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차원에서 제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로서 의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셨다면 이 의문의 본질을 좀 찾아보시고 그 의문점을 회사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심으로 조금씩 개선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내용 증명 쓰는 법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 혹시 의문점 있으시면 댓글 등으로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